명심보감 개선편 25조부터 47조까지 선행의 복리와 네트워크 효과. 오늘 이 시간이 끝나면 여러분은 작은 선행이 어떻게 인생의 거대한 네트워크를 만드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보상은 선행이 단순히 착한 일이 아니라 가장 확실한 투자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상은 일상의 작은 배려가 어떻게 예상치 못한 기회로 되돌아오는지 체험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보상은 선행의 복리 효과를 실제로 측정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얻는 것입니다. 개선편은 명심보감 전체의 첫 번째 장으로 선행을 통해 삶의 기반을 다지는 원리를 다룹니다. 앞서 1화에서는 기본 원칙을 살펴봤다면 오늘은 25조부터 47조까지 선행의 실질적 효과와 지속 방법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고전 시대부터 현재까지 변하지 않는 인간관계의 법칙들이 어떻게 현대 직장과 일상에서 작동하는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25조 시의 무념, 수의 물망. 남에게 은혜를 베풀 때는 마음에 두지 말고 은혜를 받았을 때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선행의 가장 기본적인 심리 원칙입니다. 베푸는 사람이 기억하고 있으면 상대방은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반대로 받은 사람이 잊으면 인간관계의 선순환이 끊어집니다. 조선시대 상인들도 이 원리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외상장부의 적되 채무자 앞에서는 언급하지 않았고 도움을 받은 상인은 기회가 되면 반드시 갚았습니다. 김 과장은 3년 전 신입사원 시절 팀장에게 급한 업무 지원을 받았습니다. 당시 팀장은 괜찮다며 넘어갔지만 김 과장은 그 일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그 팀장이 다른 부서로 이동하면서 어려움을 겪자 김 과장이 먼저 나서서 도움을 주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두 사람 모두 조직 내에서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평판을 얻었습니다. 베풀 때는 기대하지 말고 받을 때는 기억하는 것이 선행의 시작입니다. 26조 군자불충죽불이. 군자는 신중하지 않으면 위험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선행도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무턱대고 도움을 주면 오히려 상대방의 자존심을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 선비들은 가난한 친구를 도울 때도 직접 돈을 주지 않고 서책을 빌려달라고 하면서 사례비를 많이 주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상대방이 체면을 지킬 수 있도록 배려한 것입니다. 박 부장은 후배 직원의 경제적 어려움을 알게 되었습니다. 직접 돈을 빌려주는 대신 그 후배에게 외부 강의 기회를 연결해 주었습니다. 후배는 자신의 능력으로 돈을 벌 수 있었고 자존심도 지킬 수 있었습니다. 6개월 후 그 후배는 박 부장에게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있으면 꼭 연락해 달라고 했습니다. 선행에도 방법이 있고 그 방법이 관계의 깊이를 결정합니다. 27조 여인불구비. 사람을 대할 때 완벽함을 요구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선행을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핵심 원칙입니다. 도움을 준 후 상대방에게 완벽한 보답을 기대하면 실망하게 되고 결국 선행을 중단하게 됩니다. 당나라 시인 두보도 사람은 각자 다른 형편이 있다며 이런 마음가짐을 강조했습니다. 최 대리는 신입사원들의 멘토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신입사원이 자신처럼 적극적이고 빠르게 성장하기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몇 명은 성격이 내성적이고 다른 몇 명은 가정 사정으로 야근이 어려웠습니다. 최 대리는 각자의 상황에 맞는 도움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내성적인 신입사원에게는 1:1 멘토링을,
가정이 있는 신입사원에게는 업무 효율성 노하우를 전수했습니다. 2년 후 모든 신입사원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성장했고 최 대리는 최고의 멘토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28조 검신약 불급. 자신을 돌아볼 때는 항상 부족함이 있다고 여기라는 뜻입니다. 선행을 하다 보면 자만심이 생기기 쉽습니다. 내가 이렇게 도와주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 진정한 선행이 아니라 자기만족이 됩니다. 공자도 하루에 3번 자신을 돌아본다고 했듯이 선행하는 사람일수록 더 겸손해야 합니다. 이 팀장은 5년간 부서 내 어려운 직원들을 도와왔습니다.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이었지만 점점 내가 없으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한 후배가 팀장님 도움 없이도 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하자 섭섭함을 느꼈습니다. 그때 이 팀장은 자신이 도움을 주려는 건지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건지 혼란스러웠습니다. 일주일간 자신을 돌아본 후 진정한 도움은 상대방이 독립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 후 이 팀장의 도움은 더욱 효과적이 되었고 부서 전체의 역량도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선행하는 마음도 끊임없이 점검해야 순수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29조 책기중이주 책임경약. 자신을 책망할 때는 자세하고 무겁게, 남을 책망할 때는 가볍고 간단하게 하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선행의 핵심 마인드셋입니다.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남에게는 관대할 때 진정한 신뢰관계가 형성됩니다. 맹자도 자신을 바르게 한 후에 남을 바르게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현대 조직에서도 이런 리더가 가장 존경받습니다. 정 과장은 프로젝트 진행 중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팀원의 실수도 있었지만 자신의 지시가 명확하지 않았던 것도 원인이었습니다. 정 과장은 먼저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팀원의 실수에 대해서는 다음엔 이렇게 해보자며 간단히 정리했습니다. 3개월 후 그 팀원은 과장님 덕분에 많이 배웠다며 더 적극적으로 업무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남에게도 엄격해야 조직이 발전하는 것 아닌가요? 맞습니다. 다만 엄격함의 방향이 다른 것입니다. 자신에게는 과정과 동기까지 엄격하게 따지고 남에게는 결과 중심으로 간결하게 피드백하는 것입니다. 30조 인유불급 가의정서. 사람에게 부족한 점이 있으면 정으로서 용서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선행의 지속성은 용서에서 나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기 때문에 도움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실망할 일이 반드시 생깁니다. 이때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어야 선행이 계속됩니다. 송 대리는 어려운 상황에 있는 동료에게 3개월간 업무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동료가 상황이 나아진 후 송 대리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섭섭했지만 나중에 그 동료가 민감한 성격으로 도움받은 것을 부끄러워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송 대리는 먼저 다가가 그때 함께 일할 수 있어서 나도 많이 배웠다고 말했습니다. 그 후 두 사람은 더 자연스러운 관계가 되었고 그 동료는 나중에 송 대리에게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31조 기소불용 물시여인.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행하지 말라는 공자의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선행의 기본 원칙입니다. 선의로 한 일이라도 상대방이 원하지 않으면 선행이 아닙니다.
진정한 선행은 상대방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김 부장은 체중 관리로 고생하는 팀원을 위해 운동을 함께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본인은 운동을 좋아하기 때문에 좋은 의도였지만 그 팀원은 운동보다는 식단 관리를 선호했습니다. 김 부장이 계속 운동을 권하자 팀원은 부담스러워했습니다. 나중에 김 부장은 팀원의 선호를 파악하고 건강한 도시락 맛집 정보를 공유하는 것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 결과 팀원은 실제로 체중 관리에 성공했고 김 부장에게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32조 행선 여춘 원지초 불견기장 이류소증 선행을 하는 것은 봄 정원의 풀과 같아서 자라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날마다 조금씩 증가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선행의 복리 효과를 설명하는 가장 아름다운 비유입니다. 매일 작은 선행을 하면 당장 눈에 보이는 변화는 없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놀라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현대의 네트워크 이론과도 정확히 일치하는 개념입니다. 차 과장은 5년간 매일 작은 일들을 해왔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먼저 인사하기, 복도에서 청소하시는 분께 안부 인사하기, 새로운 직원에게 점심 메뉴 추천해주기 등 정말 작은 일들이었습니다. 각각의 행동은 몇 초에 불과했고 특별한 반응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승진 면접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면접관 중 한 명이 차 과장은 조직 내에서 평판이 정말 좋더라며 구체적인 사례들을 언급했습니다. 그 사례들은 모두 차 과장이 평소에 한 작은 행동들이었습니다. 5년간의 작은 선행이 강력한 신뢰 네트워크를 만든 것입니다. 선행의 복리 효과는 이렇게 예상치 못한 순간에 나타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확인한 선행의 3가지 핵심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선행은 베푸는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기억할 때 진정한 순환이 시작됩니다. 둘째, 선행에도 방법이 있으며 상대방의 입장과 상황을 고려한 배려가 관계의 깊이를 만듭니다. 셋째, 매일의 작은 선행이 복리 효과를 만들어 예상치 못한 기회와 신뢰로 되돌아옵니다. 여기서 첫 번째 보상을 회수해 보겠습니다. 선행이 단순한 착한 일이 아니라 가장 확실한 투자라는 점, 이제 이해하셨나요? 투자와 다른 점이 있다면 수익률이 예측 불가능하게 크다는 것입니다. 33조 적덕무인견 존심유천지 덕을 쌓는 일은 사람들이 보지 못하지만 마음을 간직하는 것은 하늘이 안다는 뜻입니다.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보이지 않는 선행도 반드시 결과로 나타난다는 의미입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카르마 효과와 유사합니다. 선한 행동을 반복하면 그 사람 주변에 선한 에너지가 축적되고 결국 좋은 기회들이 모여듭니다. 유 팀장은 회사에서 가장 바쁜 사람 중 하나였지만 몰래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 사무실에 남은 화분들에 물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부탁하지 않았고 아무도 보지 않았습니다. 6개월 후 새로운 CEO가 유 팀장을 별도로 호출했습니다. 이전 직장에서 들었는데 당신이 세심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라더군요. 새 프로젝트를 맡겨보고 싶습니다. CEO는 유 팀장의 작은 배려들을 누군가를 통해 들었던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선행이 예상치 못한 기회로 돌아온 사례입니다. 여기서 그런 건 운이 좋은 경우 아닌가요? 라는 반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계적으로 보면 꾸준히 선행하는 사람들에게 운 좋은 일이 더 자주 일어납니다.
이유는 선행하는 사람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입니다. 34조 이무리인 이기재기 중에 사물을 이롭게 하고 사람을 이롭게 하면 자신을 이롭게 함이 그 가운데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선행의 경제학입니다. 다른 사람과 환경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면 결국 자신에게도 이익이 돌아온다는 원리입니다. 현대 경영학의 공유가치 창조 개념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박 대리는 회사 근처 카페 사장과 친해졌습니다. 그 카페는 직원들이 자주 가지만 오후 시간대에는 손님이 적어 사장이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박 대리는 회사 내에 오후 커피 모임을 만들어 동료들을 그 카페로 유도했습니다. 카페 사장은 감사했고 회사 직원들은 저렴한 가격에 좋은 커피를 마실 수 있었습니다. 3개월 후 박 대리는 그 카페에서 중요한 거래처 담당자를 우연히 만났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 큰 프로젝트를 성사시켰습니다. 다른 사람을 도우려는 마음이 결국 자신에게도 기회로 돌아온 것입니다. 35조 심오명우호 부귀직도로 마음이 좋고 운명도 좋으면 부귀가 늙을 때까지 이른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선행의 장기적 효과를 설명합니다. 선한 마음가짐을 유지하면서 꾸준히 실천하는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좋은 기회를 만납니다. 현대 연구에서도 이타적인 사람들이 더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낸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최 부장은 30년간 회사 생활을 하면서 일관된 원칙을 유지했습니다. 어려운 동료는 도와주고 좋은 기회는 나누고 갈등이 생기면 먼저 양보하는 것이었습니다. 젊을 때는 때로 손해를 본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50대가 되면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은퇴를 앞두고 여러 회사에서 임원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모두 과거에 최 부장이 도왔던 사람들이 추천한 것이었습니다. 30년간 쌓인 신뢰와 인맥이 노년의 안정적인 기반이 된 것입니다. 36조 명호신부로 부귀불능보 운명은 좋으나 마음이 좋지 않으면 부귀를 보전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선행의 필요성을 반대 사례로 보여줍니다. 능력이 뛰어나고 기회가 많아도 마음가짐이 좋지 않으면 결국 실패한다는 경고입니다. 현실에서도 재능은 뛰어나지만 인성에 문제가 있어 몰락하는 사례를 자주 봅니다. 김전무는 뛰어난 능력으로 빠르게 승진했습니다. 하지만 성공하면서 교만해졌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후배들의 아이디어를 가로채고 부하 직원들을 함부로 대했습니다. 5년간은 그런 방식으로도 성과를 냈지만 결국 내부 고발과 팀원들의 집단 이탈로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능력만으로는 지속 가능한 성공을 만들 수 없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지만 이미 신뢰를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좋은 마음가짐 없이는 아무리 좋은 조건도 오래 유지할 수 없습니다. 명심보감 개선편의 선행 철학은 논어의 인사상과 깊이 연결됩니다. 공자는 인자는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바로 개선편에서 말하는 선행의 근본입니다. 맹자의 성선설과도 연결되는데 사람의 본성이 선하다면 그 선함을 실천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관점입니다. 현대 심리학의 이타주의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론이 나옵니다. 하버드 대학의 30년간 종단 연구에 따르면 타인을 도우는 행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더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산다고 합니다. 뇌과학 연구에서는 선행을 할 때 분비되는 옥시토신과 도파민이 스트레스를 줄이고 면역력을 높인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조직 심리학 관점에서 보면 상호호혜성의 법칙이 작동합니다. 로버트 치알디니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받은 호의에 대해 더 큰 호의로 갚으려는 심리적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명심보감에서 말하는 선행의 복리 효과입니다. 네트워크 이론에서는 약한 연결의 힘을 강조합니다. 일상의 작은 선행들이 만드는 약한 연결들이 강한 연결보다 더 많은 기회를 가져다 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마크 그라노베터 교수가 증명한 이 이론은 명심보감 25조에서 47조까지의 내용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현대 기업 경영에서도 지속 가능 경영과 사회적 책임이 중요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단기적 이익만 추구하는 기업보다 사회와 함께 성장하려는 기업이 장기적으로 더 성공한다는 것이 여러 연구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보상을 회수해 보겠습니다. 일상의 작은 배려가 예상치 못한 기회로 되돌아온다는 점, 오늘 사례들을 통해 확인하셨죠? 이제 실제로 어떻게 실천할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체크리스트는 매일 아침 오늘 누구에게 어떤 작은 도움을 줄까? 를 3분간 생각하는 것입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라 정말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엘리베이터 버튼 눌러주기, 복사용지 보충하기, 동료에게 커피 한 잔 사주기 같은 일들입니다. 두 번째 체크리스트는 선행할 때 상대방의 반응에 기대하지 않는 연습입니다. 고맙다는 인사를 듣지 못해도 실망하지 마세요. 봄 정원의 풀처럼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도 분명히 자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체크리스트는 받은 도움을 기록하는 습관입니다. 스마트폰 메모장에 간단히라도 적어두세요. 언제 누가 어떤 도움을 줬는지 기록하면 나중에 갚을 기회를 놓치지 않게 됩니다. 네 번째 체크리스트는 일주일에 한 번 자신의 선행 동기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인지 솔직하게 돌아보세요. 동기가 순수할수록 효과는 더 커집니다. 다섯 번째 체크리스트는 거절당해도 개의치 않는 마음가짐입니다. 선의로 제안했는데 거절당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에게는 상대방의 사정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세요. 이제 실천할 때 쓸 수 있는 말문장 3가지를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입니다. 이 문장은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도움의 의사를 전달합니다. 두 번째는 덕분에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입니다. 도움을 줄 때 이 말을 하면 상대방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때 도움 주신 덕분입니다입니다. 기회가 될 때마다 받은 도움을 인정하는 표현을 사용하세요. 세 번째이자 마지막 보상을 회수하겠습니다. 선행의 복리 효과를 실제로 측정하고 관리하는 방법, 바로 위에서 알려드린 체크리스트와 기록 방법입니다. 이것을 3개월만 실천해 보세요. 분명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한 줄은 이것입니다. 선행은 봄 정원의 풀처럼 보이지 않게 자라다가 어느 순간 놀라운 결실을 맺는다. 다음 편에서는 명심보감 성심편을 다뤄보겠습니다. 진정성 있는 마음가짐이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지, 그리고 성심이 개인의 성장과 조직의 성과에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진심은 통한다는 말이 과연 현실에서도 성립하는지 과학적 근거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명심보감 개선편 25조부터 47조까지 선행의 복리와 네트워크 효과.
오늘 이 시간이 끝나면 여러분은 작은 선행이 어떻게 인생의 거대한 네트워크를 만드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보상은 선행이 단순히 착한 일이 아니라 가장 확실한 투자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상은 일상의 작은 배려가 어떻게 예상치 못한 기회로 되돌아오는지 체험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보상은 선행의 복리 효과를 실제로 측정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얻는 것입니다. 개선편은 명심보감 전체의 첫 번째 장으로 선행을 통해 삶의 기반을 다지는 원리를 다룹니다. 앞서 1화에서는 기본 원칙을 살펴봤다면 오늘은 25조부터 47조까지 선행의 실질적 효과와 지속 방법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고전시대부터 현재까지 변하지 않는 인간관계의 법칙들이 어떻게 현대 직장과 일상에서 작동하는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25조 시의 무념, 수의 물망. 남에게 은혜를 베풀 때는 마음에 두지 말고 은혜를 받았을 때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선행의 가장 기본적인 심리 원칙입니다. 베푸는 사람이 기억하고 있으면 상대방은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반대로 받은 사람이 잊으면 인간관계의 선순환이 끊어집니다. 조선시대 상인들도 이 원리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외상장부의 적대 채무자 앞에서는 언급하지 않았고 도움을 받은 상인은 기회가 되면 반드시 갚았습니다. 김 과장은 3년 전 신입사원 시절 팀장에게 급한 업무 지원을 받았습니다. 당시 팀장은 괜찮다며 넘어갔지만 김 과장은 그 일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그 팀장이 다른 부서로 이동하면서 어려움을 겪자 김 과장이 먼저 나서서 도움을 주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두 사람 모두 조직 내에서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평판을 얻었습니다. 베풀 때는 기대하지 말고 받을 때는 기억하는 것이 선행의 시작입니다. 26조 군자불충죽불이. 군자는 신중하지 않으면 위험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선행도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무턱대고 도움을 주면 오히려 상대방의 자존심을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 선비들은 가난한 친구를 도울 때도 직접 돈을 주지 않고 서책을 빌려달라고 하면서 사례비를 많이 주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상대방이 체면을 지킬 수 있도록 배려한 것입니다. 박 부장은 후배 직원의 경제적 어려움을 알게 되었습니다. 직접 돈을 빌려주는 대신 그 후배에게 외부 강의 기회를 연결해 주었습니다. 후배는 자신의 능력으로 돈을 벌 수 있었고 자존심도 지킬 수 있었습니다. 6개월 후 그 후배는 박 부장에게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있으면 꼭 연락해달라고 했습니다. 선행에도 방법이 있고 그 방법이 관계의 깊이를 결정합니다. 27조 여인불구비. 사람을 대할 때 완벽함을 요구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선행을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핵심 원칙입니다. 도움을 준 후 상대방에게 완벽한 보답을 기대하면 실망하게 되고 결국 선행을 중단하게 됩니다. 당나라 시인 두보도 사람은 각자 다른 형편이 있다며 이런 마음가짐을 강조했습니다. 최 대리는 신입사원들의 멘토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신입사원이 자신처럼 적극적이고 빠르게 성장하기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몇 명은 성격이 내성적이고 다른 몇 명은 가정 사정으로 야근이 어려웠습니다. 최 대리는 각자의 상황에 맞는 도움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내성적인 신입사원에게는 1:1 멘토링을, 가정이 있는 신입사원에게는 업무 효율성 노하우를 전수했습니다. 2년 후 모든 신입사원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성장했고
최 대리는 최고의 멘토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28조 검신약 불급. 자신을 돌아볼 때는 항상 부족함이 있다고 여기라는 뜻입니다. 선행을 하다 보면 자만심이 생기기 쉽습니다. 내가 이렇게 도와주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 진정한 선행이 아니라 자기만족이 됩니다. 공자도 하루에 3번 자신을 돌아본다고 했듯이 선행하는 사람일수록 더 겸손해야 합니다. 이 팀장은 5년간 부서 내 어려운 직원들을 도와왔습니다.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이었지만 점점 내가 없으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한 후배가 팀장님 도움 없이도 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하자 섭섭함을 느꼈습니다. 그때 이 팀장은 자신이 도움을 주려는 건지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건지 혼란스러웠습니다. 일주일간 자신을 돌아본 후 진정한 도움은 상대방이 독립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 후 이 팀장의 도움은 더욱 효과적이 되었고 부서 전체의 역량도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선행하는 마음도 끊임없이 점검해야 순수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29조 책기중의주 책임경약. 자신을 책망할 때는 자세하고 무겁게, 남을 책망할 때는 가볍고 간단하게 하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선행의 핵심 마인드셋입니다.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남에게는 관대할 때 진정한 신뢰관계가 형성됩니다. 맹자도 자신을 바르게 한 후에 남을 바르게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현대 조직에서도 이런 리더가 가장 존경받습니다. 정 과장은 프로젝트 진행 중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팀원의 실수도 있었지만 자신의 지시가 명확하지 않았던 것도 원인이었습니다. 정 과장은 먼저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팀원의 실수에 대해서는 다음엔 이렇게 해보자며 간단히 정리했습니다. 3개월 후 그 팀원은 과장님 덕분에 많이 배웠다며 더 적극적으로 업무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남에게도 엄격해야 조직이 발전하는 것 아닌가요? 맞습니다. 다만 엄격함의 방향이 다른 것입니다. 자신에게는 과정과 동기까지 엄격하게 따지고 남에게는 결과 중심으로 간결하게 피드백하는 것입니다. 30조 인유불급 가의정서. 사람에게 부족한 점이 있으면 정으로서 용서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선행의 지속성은 용서에서 나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기 때문에 도움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실망할 일이 반드시 생깁니다. 이때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어야 선행이 계속됩니다. 송 대리는 어려운 상황에 있는 동료에게 3개월간 업무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동료가 상황이 나아진 후 송 대리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섭섭했지만 나중에 그 동료가 민감한 성격으로 도움받은 것을 부끄러워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송 대리는 먼저 다가가 그때 함께 일할 수 있어서 나도 많이 배웠다고 말했습니다. 그 후 두 사람은 더 자연스러운 관계가 되었고 그 동료는 나중에 송 대리에게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31조 기소불용 물시여인.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행하지 말라는 공자의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선행의 기본 원칙입니다. 선의로 한 일이라도 상대방이 원하지 않으면 선행이 아닙니다. 진정한 선행은 상대방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김 부장은 체중 관리로 고생하는 팀원을 위해 운동을 함께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본인은 운동을 좋아하기 때문에 좋은 의도였지만 그 팀원은 운동보다는 식단 관리를 선호했습니다. 김 부장이 계속 운동을 권하자 팀원은 부담스러워했습니다. 나중에 김 부장은 팀원의 선호를 파악하고 건강한 도시락 맛집 정보를 공유하는 것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 결과 팀원은 실제로 체중 관리에 성공했고 김 부장에게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32조 행선 여춘 원지초 불견기장 일유소증 선행을 하는 것은 봄 정원의 풀과 같아서 자라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날마다 조금씩 증가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선행의 복리 효과를 설명하는 가장 아름다운 비유입니다. 매일 작은 선행을 하면 당장 눈에 보이는 변화는 없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놀라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현대의 네트워크 이론과도 정확히 일치하는 개념입니다. 차 과장은 5년간 매일 작은 일들을 해왔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먼저 인사하기, 복도에서 청소하시는 분께 안부 인사하기, 새로운 직원에게 점심 메뉴 추천해주기 등 정말 작은 일들이었습니다. 각각의 행동은 몇 초에 불과했고 특별한 반응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승진 면접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면접관 중 한 명이 차 과장은 조직 내에서 평판이 정말 좋더라며 구체적인 사례들을 언급했습니다. 그 사례들은 모두 차 과장이 평소에 한 작은 행동들이었습니다. 5년간의 작은 선행이 강력한 신뢰 네트워크를 만든 것입니다. 선행의 복리 효과는 이렇게 예상치 못한 순간에 나타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확인한 선행의 3가지 핵심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선행은 베푸는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기억할 때 진정한 순환이 시작됩니다. 둘째, 선행에도 방법이 있으며 상대방의 입장과 상황을 고려한 배려가 관계의 깊이를 만듭니다. 셋째, 매일의 작은 선행이 복리 효과를 만들어 예상치 못한 기회와 신뢰로 되돌아옵니다. 여기서 첫 번째 보상을 회수해 보겠습니다. 선행이 단순한 착한 일이 아니라 가장 확실한 투자라는 점, 이제 이해하셨나요? 투자와 다른 점이 있다면 수익률이 예측 불가능하게 크다는 것입니다. 33조 적덕무인견 존심유천지 덕을 쌓는 일은 사람들이 보지 못하지만 마음을 간직하는 것은 하늘이 안다는 뜻입니다.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보이지 않는 선행도 반드시 결과로 나타난다는 의미입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카르마 효과와 유사합니다. 선한 행동을 반복하면 그 사람 주변에 선한 에너지가 축적되고 결국 좋은 기회들이 모여듭니다. 유 팀장은 회사에서 가장 바쁜 사람 중 하나였지만 몰래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 사무실에 남은 화분들에 물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부탁하지 않았고 아무도 보지 않았습니다. 6개월 후 새로운 CEO가 유 팀장을 별도로 호출했습니다. 이전 직장에서 들었는데 당신이 세심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라더군요. 새 프로젝트를 맡겨보고 싶습니다. CEO는 유 팀장의 작은 배려들을 누군가를 통해 들었던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선행이 예상치 못한 기회로 돌아온 사례입니다. 여기서 그런 건 운이 좋은 경우 아닌가요? 라는 반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계적으로 보면 꾸준히 선행하는 사람들에게 운 좋은 일이 더 자주 일어납니다. 이유는 선행하는 사람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입니다. 34조 이물이인 이기재기 중에 사물을 이롭게 하고 사람을 이롭게 하면
자신을 이롭게 함이 그 가운데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선행의 경제학입니다. 다른 사람과 환경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면 결국 자신에게도 이익이 돌아온다는 원리입니다. 현대 경영학의 공유가치 창조 개념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박 대리는 회사 근처 카페 사장과 친해졌습니다. 그 카페는 직원들이 자주 가지만 오후 시간대에는 손님이 적어 사장이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박 대리는 회사 내에 오후 커피 모임을 만들어 동료들을 그 카페로 유도했습니다. 카페 사장은 감사했고 회사 직원들은 저렴한 가격에 좋은 커피를 마실 수 있었습니다. 3개월 후 박 대리는 그 카페에서 중요한 거래처 담당자를 우연히 만났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 큰 프로젝트를 성사시켰습니다. 다른 사람을 도우려는 마음이 결국 자신에게도 기회로 돌아온 것입니다. 35조 심오명우호 부귀직도로 마음이 좋고 운명도 좋으면 부귀가 늙을 때까지 이른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선행의 장기적 효과를 설명합니다. 선한 마음가짐을 유지하면서 꾸준히 실천하는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좋은 기회를 만납니다. 현대 연구에서도 이타적인 사람들이 더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낸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최 부장은 30년간 회사 생활을 하면서 일관된 원칙을 유지했습니다. 어려운 동료는 도와주고 좋은 기회는 나누고 갈등이 생기면 먼저 양보하는 것이었습니다. 젊을 때는 때로 손해를 본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50대가 되면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은퇴를 앞두고 여러 회사에서 임원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모두 과거에 최 부장이 도왔던 사람들이 추천한 것이었습니다. 30년간 쌓인 신뢰와 인맥이 노년의 안정적인 기반이 된 것입니다. 36조 명호신부로 부귀불능보 운명은 좋으나 마음이 좋지 않으면 부귀를 보전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선행의 필요성을 반대 사례로 보여줍니다. 능력이 뛰어나고 기회가 많아도 마음가짐이 좋지 않으면 결국 실패한다는 경고입니다. 현실에서도 재능은 뛰어나지만 인성에 문제가 있어 몰락하는 사례를 자주 봅니다. 김전무는 뛰어난 능력으로 빠르게 승진했습니다. 하지만 성공하면서 교만해졌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후배들의 아이디어를 가로채고 부하 직원들을 함부로 대했습니다. 5년간은 그런 방식으로도 성과를 냈지만 결국 내부 고발과 팀원들의 집단 이탈로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능력만으로는 지속 가능한 성공을 만들 수 없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지만 이미 신뢰를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좋은 마음가짐 없이는 아무리 좋은 조건도 오래 유지할 수 없습니다. 명심보감 개선편의 선행 철학은 논어의 인사상과 깊이 연결됩니다. 공자는 인자는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바로 개선편에서 말하는 선행의 근본입니다. 맹자의 성선설과도 연결되는데 사람의 본성이 선하다면 그 선함을 실천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관점입니다. 현대 심리학의 이타주의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론이 나옵니다. 하버드 대학의 30년간 종단 연구에 따르면 타인을 도우는 행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더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산다고 합니다. 뇌과학 연구에서는 선행을 할 때 분비되는 옥시토신과 도파민이 스트레스를 줄이고 면역력을 높인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조직 심리학 관점에서 보면 상호호혜성의 법칙이 작동합니다. 로버트 치알디니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받은 호의에 대해 더 큰 호의로 갚으려는 심리적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명심보감에서 말하는 선행의 복리 효과입니다. 네트워크 이론에서는 약한 연결의 힘을 강조합니다. 일상의 작은 선행들이 만드는 약한 연결들이 강한 연결보다 더 많은 기회를 가져다 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마크 그라노베터 교수가 증명한 이 이론은 명심보감 25조에서 47조까지의 내용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현대 기업 경영에서도 지속 가능 경영과 사회적 책임이 중요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단기적 이익만 추구하는 기업보다 사회와 함께 성장하려는 기업이 장기적으로 더 성공한다는 것이 여러 연구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보상을 회수해 보겠습니다. 일상의 작은 배려가 예상치 못한 기회로 되돌아온다는 점, 오늘 사례들을 통해 확인하셨죠? 이제 실제로 어떻게 실천할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체크리스트는 매일 아침 오늘 누구에게 어떤 작은 도움을 줄까? 를 3분간 생각하는 것입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라 정말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엘리베이터 버튼 눌러주기, 복사용지 보충하기, 동료에게 커피 한 잔 사주기 같은 일들입니다. 두 번째 체크리스트는 선행할 때 상대방의 반응에 기대하지 않는 연습입니다. 고맙다는 인사를 듣지 못해도 실망하지 마세요. 봄 정원의 풀처럼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도 분명히 자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체크리스트는 받은 도움을 기록하는 습관입니다. 스마트폰 메모장에 간단히라도 적어두세요. 언제 누가 어떤 도움을 줬는지 기록하면 나중에 갚을 기회를 놓치지 않게 됩니다. 네 번째 체크리스트는 일주일에 한 번 자신의 선행 동기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인지 솔직하게 돌아보세요. 동기가 순수할수록 효과는 더 커집니다. 다섯 번째 체크리스트는 거절당해도 개의치 않는 마음가짐입니다. 선의로 제안했는데 거절당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에게는 상대방의 사정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세요. 이제 실천할 때 쓸 수 있는 말문장 3가지를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입니다. 이 문장은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도움의 의사를 전달합니다. 두 번째는 덕분에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입니다. 도움을 줄 때 이 말을 하면 상대방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때 도움 주신 덕분입니다입니다. 기회가 될 때마다 받은 도움을 인정하는 표현을 사용하세요. 세 번째이자 마지막 보상을 회수하겠습니다. 선행의 복리 효과를 실제로 측정하고 관리하는 방법, 바로 위에서 알려드린 체크리스트와 기록 방법입니다. 이것을 3개월만 실천해 보세요. 분명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한 줄은 이것입니다. 선행은 봄 정원의 풀처럼 보이지 않게 자라다가 어느 순간 놀라운 결실을 맺는다. 다음 편에서는 명심보감 성심편을 다뤄보겠습니다. 진정성 있는 마음가짐이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지, 그리고 성심이 개인의 성장과 조직의 성과에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진심은 통한다는 말이 과연 현실에서도 성립하는지 과학적 근거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